안녕하십니까. 한국무역협회 베이징 지부 박민영 지부장입니다. 지금 이곳은 5월 8일 금요일 중국 베이징입니다. 현재 전 세계 어느 곳 하나 코로나19의 영향을 받지 않는 곳이 없는데요. 오늘은 바로 전 세계에서 가장 먼저 코로나가 시작됐던 이곳 중국에 대한 이야기를 여러분들께 해드릴까 합니다. 중국 내에서 코로나19가 본격적으로 확산된 건 지난 1월 말 이후로 벌써 3개월가량이 흘렀습니다. 정말 시시각각 상황이 극적으로 변해왔던 것 같습니다. 최근 중국의 코로나19 상황은 상당히 많이 좋아졌습니다. 베이징의 경우도 지난 4월 16일 이후 20여일 동안 신규 확진자가 한 명도 발생하지 않는 등 점차 일상을 되찾아가고 있습니다. 네, 오늘의 발표는 총 4개의 부분으로 나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중국에서 코로나19 사태가 어떻게 전개되어 왔는지를 살펴보고요. 이어서 코로나19가 1분기 중국 경제에 미친 영향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코로나 발생 후 중국 정부가 경제 정상화 및 회복을 위한 해왔던 여러 가지 정책들에 대해서 알아보고요. 마지막으로 향후 중국 경기 전망에 대해서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19는 현재까지 알려진 바로는 중국 우한에서 다수의 폐렴 환자가 처음 발견된 지난 12월 말부터 시작되었는데요. 이후 1월 23일부터 우한시에 대한 봉쇄 조치가 발표됐고 31일에는 누적 확진자 수가 1만 명까지 늘어나게 됩니다. 2월까지 중국 내 코로나19 확산 속도에 비해 방역 물자가 턱없이 부족했기 때문에 중국 기업들은 물론 현지 진출 우리 기업들의 조업 재개 수준도 지역별, 그다음에 사업장별로도 50에서 70% 정도 수준에 그쳤었습니다. 3월부터는 중국 내 상황이 빠르게 진정되어 갔지만 유럽, 미국 등 해외 상황이 급속히 악화되면서 중국은 코로나19의 외부 유입 차단에 집중하는 한편 중국 내 기업들의 정상적인 조업 재개를 가속화하기 시작했습니다. 4월부터는 중국 내 상황이 점차 개선되었는데요. 8일에는 우한시에 내려졌던 봉쇄 조치가 드디어 해제됐고 지난 4월 29일 전인대 상무위원회 제17차 회의에서는 금년도 양회 일정이 발표되면서 양회 이후 중국이 대대적인 경기 부양에 나설 것으로 예상됩니다. 코로나19가 올해 1, 4분기 중국에 미친 영향을 분석하는 데 있어서 유사한 사례인 2003년도 발생한 사스 한번 비교를 해보겠습니다. 먼저 이미 검증된 것처럼 코로나19가 사스보다 훨씬 더 강력한 전염성을 가지고 있는데요. 확진자 수로 보면 당시에 16배 이상, 사망자 수로도 13배 이상 많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문제는 아직도 이게 진행되고 있다는 거고요. 중국의 경제 규모를 비교해보면 지난해 중국의 GDP는 2003년에 비해 약 9배 이상 증가했고 한중 간 교역 규모 역시 약 4배 이상 증가하였는데 금년 4월 아시아개발은행은 중국 GDP의 5% 손실까지 전망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의 확산은 앞으로 한국을 비롯한 수많은 교역국에도 심각한 경제적 타격을 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럼 구체적으로 코로나19가 1분기에 중국 경제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경제, 무역, 산업별로 나눠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난 4월 17일 중국 국가통계국이 올해 1분기 중국 경제 성장률을 마이너스 6.8%로 발표했는데요. 이는 1992년 분기별 통계를 발표하기 시작한 이래 처음 있는 마이너스 성장률이었습니다. 3월 들어 중국 내 코로나19 상황과 조업 정상화가 빠르게 개선되었음에도 불구하고 3월달 소비 판매 성장률은 마이너스 15.8%로 여전히 위축되어 있었고 3월 전국 도시 지역 실업률도 5.9%로 여전히 높은 수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특히 중국 내 2억 명이 넘는 농민공들은 대다수가 실업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아 빈곤층 및 저소득층의 실업 경제 상황은 더욱 심각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한편 경기 선행 지표인 구매관리자 지수는 3월 달에 전월 대비 16.3%포인트 상승한 52%로 조업 정상화가 조금씩 반등 추세에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참고로 4월에는 50.8%를 기록했습니다. 네, 다음으로 무역 부분입니다. 1분기 중국의 수출은 전년 동기 대비 13.3% 감소한 4,782억 달러, 수입은 2.9% 감소한 4,650억 달러를 기록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코로나19 발생 직후인 1, 2월 수출 수입이 모두 17.2%, 4%씩 감소한 이래 3월에는 감소폭이 마이너스 6.6%, 마이너스 0.9%로 둔화되면서 다소 진정되는 양상을 보여왔습니다. 한편 국가별 수출을 보면 대아세안, 베트남 수출을 제외하고 미국, EU 등 대다수 지역으로의 수출이 모두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고 대한국 수출, 수입 역시 각각 11.3%, 5.5%씩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다음으로 1분기 산업 동향을 간단히 이미지화하여 특징별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 사회적 거리두기, 국가적 이동 제한 조치 등이 잇따르면서 항공업계, 요식업계, 여행업, 숙박업, 영화계 등 서비스 업종이 가장 큰 영향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항공업계의 경우 1분기에 항공화물과 여객수속 모두 각각 46.6%, 53.9%씩 감소했고 중국 항공사의 손실은 약 400억 위안으로 원화로는 7조 원 가까운 손실이 발생한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으로 제조업 부분인데요. 서비스업에 비해 조금 덜했지만 모두 두 자릿수대의 매출, 수익 감소를 기록하면서 상당히 경기가 좋지 않았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자동차의 경우 생산과 판매 모두 40% 이상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고 가전제품, 가전업계죠. 가전 소매액이 30% 정도 감소하면서 대형 가전업체를 위주로 급여 조정 및 감원에 들어간 걸로 나타났습니다. 건설업계 역시 코로나19로 상당 기간 공사 재개가 지연되면서 공사장 근로자들의 근로보장이 우려된다는 소식도 참 많이 전해졌습니다. 다음은 물류 부분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생각보다 양호한 7.5% 감소, 그리고 3월 물류 경기 지수는 50%가 넘어 2월에 비해 상당히 많이 좋아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코로나19 방역 초기 일부 구간에 대한 도로 통제 및 지역 간 이동에 어려움이 있기도 했지만 중국 정부가 조업 재개를 강조하면서 이 경제의 맥인 물류에 막힘이 없도록 정책적 조치를 신속히 시도한 것이 아마 유효했던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 밖에 반도체 및 통신업계는 코로나19 영향을 상대적으로 크게 받지 않은 걸로 나타났고요. 대부분 산업이 코로나의 힘든 시기를 보낸 와중에 오히려 매출이 늘어난 업종이 있었는데요. 그것은 바로 전자상거래와 게임, 미디어 분야인 걸로 나타났습니다. 방금 코로나19가 각 산업계에 미친 영향들에 대해 말씀을 드렸는데요. 중국 언론에서 많이 기사화됐던 몇 가지 좀 특징적인 사례들을 또 한번 소개시켜 드릴까 합니다. 먼저 요식업 사례입니다. 중국의 유명 음식 체인점인 시베이 사례인데요. 중국 60여 개 도시에 약 400개 점포를 보유한 시베이는 코로나19로 인해 매출이 평상시에 5에서 10% 수준으로 급락하면서 거의 도산 직전까지 몰렸다고 합니다. 2월까지 대부분의 식당들이 조업을 하지 못했기 때문에 시베이 역시 현금 수입이 끊긴 상황에서 각종 임대료와 직원 급여를 감당하기 어려웠던 걸로 보이고요. 이 때문에 약 2만 명의 직원들에 대해 무급휴직을 단행했다고도 합니다. 근데 다음으로는 상하이 소재 동방국제그룹 사례인데요. 동사의 경우는 그 자사 제품의 3분의 1을 유럽 시장으로 수출하고 있었는데 3월 들어 유럽 등 해외 코로나 사태가 이제 심각해지면서 약 4천만 달러에 달하는 오더도 취소되었다고 하고요. 세 번째 사례는 찻잎 농장의 인력 부족 문제입니다. 허난성에 있는 그 신양시의 경우에는 그 찻잎 산업이 종사자만 한 기업이 1,000개, 근로자 수는 약 100만 명이 넘는다고 하는데요. 코로나19로 약 50만 명에 달하는 외지 인력 조달이 어려워지면서 극심한 인력난을 겪었다고 합니다. 다음으로 코로나19 이후 중국의 경기 회복을 위한 정책 방향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19 발생 초기 중국은 금융 및 시장 안정에 상당히 주력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특히 인민은행을 통해서 역환매 조건부 채권을 이용한 유동성에 대한 공급, 특별 재대출 기금 조성, 대출 우대금리 인하, 지준율 인하, 대출금 상환 연기 등의 조치를 잇따라 시행했습니다. 또한 재정부에서는 실물 경기 회복 및 시장 안정화 목적으로 2월에만 8,480억 위안의 지방채 발행을 조기 승인하기도 했고요. 1분기에 전국 각지에서 발행된 신규 채권 규모는 전년 동기 대비 약 63%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중국 정부는 코로나19 상황이 장기화되면서 재정부, 발개위, 인력사회보장국 등 중앙정부의 각 부처별로 기업 부담 완화를 위한 각종 세제 지원을 발표하는 등 기업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조치들을 잇따라 발표했습니다. 대표적으로 증치세 인하, 수출 환급률 인상, 대출이자 지원 및 연체이자 면제, 사회보험료 감면, 납세기한 연장, 각종 사용료 인하 등의 조치들을 잇따라 발표하였습니다. 이 밖에 각 지방정부를 중심으로 소비 활성화 및 서민경제 안정을 위해 여러 가지 조치들이 발표되었는데요. 코로나19 사태가 진정세를 보인 3월 중순부터 각 지방정부들이 소비 쿠폰을 발행하면서 소비 활성화를 통한 경기 회복에 잇따라 나서고 있습니다. 주로 식당 할인권, 문화 관광 소비 쿠폰이 많았고요. 일부 기업들은 각종 할인권 배포와 전자 쿠폰 발행을 통해 고객 맞이에 나서는 모습도 보였습니다. 특히 코로나19 피해가 가장 심했던 후베이성 우한시에서는 지난 4월 소비 진작을 위해 5억 위안, 하나로 870억 원에 달하는 소비 쿠폰을 발행하기도 하였고요. 한편 발개이 등 23개 부서에서는 소비 촉진을 위한 내수시장 확대를 가속하겠다는 의견도 발표했는데요. 그 주요 6대 분야를 말씀드리면 위식주 및 일상소비 보장, 신흥소비 육성, 문화여행 및 요식 소비 회복, 실버 교육 등 서비스 소비 확대, 건강소비 전면 보급, 3, 4선 도시 및 농촌 소비 잠재력 발굴이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코로나19 이후 대규모 경기 부양을 위한 중앙 및 지방정부 그리고 국영기업을 중심으로 한 각종 인프라 투자 조치들을 하나둘씩 발표하고 있습니다. 중국 국무원은 올해 전년 대비 2배 규모인 3만 9천여 개의 그 노후 거주단지 재개발 계획을 발표하였고요. 중국의 국가전력공사는 신인프라 투자와 관련해서 올해 27억 위안을 투자해 7만 8천 개의 전기자동차 충전소를 신규로 구축하겠다고 발표하였습니다. 과거 중국 정부의 대표적인 인프라 투자 사례는 바로 2008년 금융위기 당시 경기부양 정책일 텐데요. 당시 중국 정부는 약 4조 위안에 달하는 막대한 자금을 투입하여 전통적인 건설, 부동산 비중이 높은 인프라 투자를 단행한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 중국 정부, 언론 등에서 발표되고 있는 그 인프라 투자의 방향을 살펴보면 규모는 2008년과 유사한 수준이지만 특별히 저희가 관심을 가져야 될 게 신형 인프라 투자를 강조했다는 점입니다. 최근 발표된 내용에 따르면 중국은 5G, 사물, 산업, 유성 인터넷을 중심으로 하는 통신 네트워크 인프라를 비롯해서 인공지능, 클라우드 컴퓨팅 등 포함하는 정보 인프라와 인터넷, 빅데이터 기반의 융합 인프라, 과학기술, 과학교육, 산업기술 분야의 혁신 인프라와 같은 전략적 신산업 위주의 인프라 투자를 추진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끝으로 코로나19 이후의 중국 경기 전망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최근 중국 및 해외 주요 기관들이 발표한 중국 경기 전망치를 살펴보면 약 1%에서 3% 사이로 발표되고 있습니다. 정책 방향의 포커스는 회복, 구제, 리스크 회피에 맞춰질 것으로 보이고요. 투자 분야의 경우는 앞서 말씀드린 대로 5G, AI, 빅데이터, 전기차 충전소 등과 같은 뉴 SOC 분야를 위주로 경제 성장과 취업 확대를 고려한 투자 정책이 단행될 것으로 보입니다. 지난 4월 17일에 있었던 중국 공산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회의에 따르면 향후 중국의 거시경제 정책은 첫째, 실물 경제 안전을 최우선한다. 둘째, 대규모 거시경제 정책을 통한 코로나19 영향을 최소화한다. 셋째, 내수를 확대한다. 넷째, 부동산 시장을 안정화한다 등의 기조하에 추진될 것으로 보입니다. 오는 5월 20일부터 이곳 베이징에서는 양회가 개최될 예정인데요. 아마 양회에서는 중앙정부의 구체적인 경기 부양 및 소비 진작과 관련된 세부 정책들이 논의, 발표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앞으로 중국 비즈니스를 생각하시는 모든 분들과 중국의 경기 부양책을 기대하고 있는 전 세계 이목이 이 양회에 집중될 것으로 보입니다. 여러분들께서도 그 어느 때보다 양회 결과를 눈여겨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끝으로 코로나19 이후 주목할 중국 경제 키워드를 몇 가지 나열해 보았는데요. 앞으로 이들 키워드와 관련된 산업들을 중심으로 중국의 경제 지형이 또 한 번 탈바꿈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우리 기업인들도
코로나19로 힘든 상황에서도 중국의 변화를 항상 예의주시하면서 위기를 기회로 만들어가는 지혜를 발휘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오늘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